경륜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안정적인 경기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 특성급 12경주는 지난해차 멋진 저치기 승부를 펼쳐나갔었던 김현경,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고객분들도 많이 이번 회차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지난해차 힘을 많이 뺐는지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현경, 하지만 1호 경주만큼은 좀 쉬운 편성 배정받았기 때문에 김현경이 강한 자신감 찾는 경주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 후배인 오기호까지도 챙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된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3기들입니다. 홍희철하고 김준일이 협공 펼쳐나간다면 김현경 연이틀 경주처럼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는 정재환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랑프리 첫날 낙차 사고 당하고 이번 회차 오랜만에 출전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편성 상태는 컨디션 상태는 따라가는 거 보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취임력까지는 다소 좀 만들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회차는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김영수가 출전하고 있고 김태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재환의 취입보다는 아무래도 김영수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김태환도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는 특성급 선행강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김범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 나름대로 힘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희준이 충분히 지켜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 오면서 원신제를 불러드렸습니다. 결국 김범준 시속감도 좋았었는데 3차권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김희준이 결승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행 선수가 많게 되면 김희준도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견제가 쉬운 원신제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범수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곽현명을 활약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곽현명도 타이밍 잡으면 만만치가 않아요. 김범수가 인정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질 않았었다는 점에서 곽현명의 승부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5경주 확실하게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서로 머리 치려고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정재원이죠. 협공을 펼쳐나갈 만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작전적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희준도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취입발을 살려나갈 정도로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결국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유재미를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결승전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현경 직전에 차 깜짝 놀랐어요. 저치까지 나서면서 결승선 통과하고 오랜만에 세레머니까지 펼쳐나갔었던 김현경, 결승전에서는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연타 출전했는데 많은 팬들도 기대를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김현경의 멋진 모습을 한번 다시금 기대해 봤었는데 연이틀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연타 출전이고 지난 회차 저치기 나서면서 너무나 많은 체력을 소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현경, 하지만 편성은 좋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이번 경주만큼 뭔가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현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오기어 팀 후배입니다.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현경이 도안팀에서 오기어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오기어도 도안팀에서 김현경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도 갖고 있어요. 2020년 2월 달쯤에 창원 결승전 경주 때 정혜민도 있었습니다만 오기어가 때렸어요. 김현경이 몰고 갔습니다. 두 선수가
완벽하게 동반 입상하면서 배당까지 만들어냈어요. 정혜민까지 격파시켰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오기호. 비록 2년 전이긴 합니다만 다시금 만났기 때문에 오기호가 과감하게 힘을 쓰고 김연경이 이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요. 김연경이 오히려 어설프게 선행력 발휘에 나갈 홍희철, 김준일 상대로 지난 회차처럼 멋진 저치기 한번 나서는 겁니다. 오기호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는 경주예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에 도안팀 완승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오기호가 때리고 김연경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성민도 이번에 저 몸 상태가 괜찮아요. 과거 또 유성에서 함께 훈련했던 선수들입니다. 물론 비록 이성민이 세종으로 훈련지를 변경하면서 두 선수가 팀은 다릅니다. 하지만 팀만 달랐다 뿐이지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죠. 도로 훈련할 때는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유성하고 도안하고 세종입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오기호가 때리는 경주가 된다면 김연경의 뒤는 이성민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홍희철도 있긴 합니다만 이성민이 이번에 차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3번 두 차권인데 7번과 2번 도안팀 완승을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앞선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지난 회차 저치기로 힘을 다 뺐죠. 김연경 이제는 41예요. 그 점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연이틀 고전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번 회차도 오기호 있다가 오히려 죽을 쓰게 된다면 김준일이 때리죠. 홍희철이 몰고 갑니다. 두 선수가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23기 동기생이에요.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준일이 내선에서 힘을 쓰고 홍희철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연경 넘어서다 퍼져요. 그 점 때문에 김준일을 활용해 나갈 홍희철의 직선 추입발입니다.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4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이성민이 외선에 날라 들어오는 4번과 3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차만큼은 김연경을 중심으로 도안팀 오기호와 이성민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재환이 득점에선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11주 만에 출전이죠. 작년 그랑프리 첫날 낙차 사고 당하다 보니까 정재환이 어쩔 수 없이 공백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차 출전했는데 나름 보니까 따라가는 경주였어서 그런지 몰라도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흐르지는 않았었다는 점. 하지만 취입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정재환이 득점에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의 시속감이 원체 좋죠. 여기에 김태환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재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몸이 좋다면야 선수들에게 인정받는 경주를 펼쳐 나간다면야 김영수 정재환 입장에서는 이들 7번이나 1번이나 7번 한가운데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김영수는 파업을 안 했었고 정재환은 또 파업을 했어요. 그 점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편에서 정재환이 이들 상대로 취입까지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영수 시속감 대단합니다. 그랑프리 때도 인정받으니까 승급한 첫날도 우승을 차지해 나갔어요. 전일은 때리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점에서 정재환이 김현수의 뒤를 물고 갈 것 같은데, 앞선에서 김태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취입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되 김현수의 직선 버텨내는 쪽으로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 3번 쌍복 경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이 김영수 인정하면 돼요. 김태환이 힘을 쓰고 김영수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7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전략적인 타협이죠. 쌍복승입니다. 7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에서 김태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영수와 맞다이 까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환이 때리고 정재환이 몰고 가요. 김원호가 끌어내게 된다면 김영수 넘어서다 퍼지죠. 그런데 김태환도 1위 경기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감도 좋습니다. 정재환이 김태환까지 넘어선다는 보장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태환 버티기가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3번이라든지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민호입니다. 1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3과 1, 2는 아무래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전개적으로 김영수의 시속감을 먼저 믿어보고 싶어요. 7-3입니다.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7일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범수 전일 참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희준이 몰고 가서 충분히 지켜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직선에서 크게 넘어섰습니다. 결국 김범수 3착으로 밀려났어요.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었는데 3착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김희준 막혀 나갔었던 원신재가 어부질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김희준 입장에서는 결승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범수까지 선행 선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김희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생각 편하게 류재민의 선행만 활용해 나가고 인정하기 위해서 김범수를 3차권으로 밀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범수. 하지만 시속감은 상당히 좋죠. 이번 회차만큼은 김범수가 첫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놓고 봐더라도 월등하기 때문에 김범수가 첫 인정받는 경주에서 자신감을 보이게 된다면 곽현명을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설하고 세종 아무래도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이 때리고 김범수가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5번과 1번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죠. 5번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처음으로 김범수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곽현명 상대로 저치기 나섭니다.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명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의 선행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보니까 마크에서 쫓아가는 경우는 잘하는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함정이 있죠. 김범수가 처음으로 득점 높고 본인이 인정받는 경주에서 아무래도 좀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강자를 인정하고 본인이 힘을 썼는데 본인이 인정받는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타이밍이 엇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본인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곽현명도 잡고 때리면 얼마 전에도 11초 때까지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범수가 넘어서러 가다가 퍼집니다. 박철성이 끌어내고 이명현 뒤에다가 날라오게 된다면 곽현명의 박철성, 곽현명의 이명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 제가 봤을 때 시속감 좋습니다. 선수들이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곽현명과 이명현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강축으로 인정받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낙송 연이틀 상당히 좀 버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낙송이 연대가 딱히 없어요. 파업했었던 최종근 있긴 합니다만 최종근이 성낙송하고 적극적으로 연합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근은 성낙송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성낙송이 빼앗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정재원도 욕심낼 수 있고 김희준도 이번 회차 몸 상태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하고 3번이 우승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원규는 연이틀 봐서는 다리가 상태가 무거워요. 결국 경주를 주도해 나갈 선수는 유재민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김희준이 김범수와 동반 입상했었다면 원신재 대신 김범수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류재민도 있고 김범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경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김희준이 김범수를 떨궈내면서 원신재를 결승전까지 불러들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류재민만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재원이 류재민을 인정하느냐 활용해 나가느냐, 김희준이 류재민을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분명 욕심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정재원이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신재 있죠, 전원기 있죠, 유재민까지 득점이 높은 선수 인정하게 된다면 정재원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재원과 김희준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재민도 타이밍 잡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전원규가 타이밍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류재민이 잡고 때리는 작전, 정재현이 몰고 가서 시속감만 좋다면 어차피 후미는 성낙송, 김희준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짧게 딴다면 2번과 6번 배당도 괜찮다는 점에서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2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재원이 류재민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전원규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류재민의 선행을 김희준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정재원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죠. 류재민이 때리면 김희준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낙송이 김희준의 뒤를 노리기만 하면 되죠. 성낙송은 아무래도 이번 편성 본인이 힘을 쓰긴 어려울 것 같고 타종 전으로 찍어 누르면서 빼앗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희준의 뒤만 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과 김희준이 앞뒤로 나란히 잡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없어요. 최종구는 성낙송 오면 자리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희준이 가게 되면 성낙송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상권 연합인 류재민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사나 3육 정도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그래도 정재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번, 3번 쌍복견 중간 쪽에 우선하실 때 유재민이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원규는 다리 상태가 무겁다는 점에서 2, 3, 16, 2번, 3번 쌍복견 중간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본장이나 지점에서 경륜왕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신다면 컴퓨터로도 PDF 다운 받으셔서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경륜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마치겠고요.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